4.7 재보궐 선거 투표가 현재 21개 선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재보궐선거 상황 보다 생생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스튜디오 마련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초롱, 박현우 기자. 네, 저희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임기 1년 3개월의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지만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게감이 큽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우선 있습니다. 선거 시기 그리고 규모인데요.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뽑는 이례적인 보궐선거인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치르는 만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공과를 평가하는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4.15 총선 1년 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18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그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서울, 부산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이번 선거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민심이 차기 대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하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급이고 또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위상으로 보면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 가도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빼고는 수도 서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연간 40조 원이고 공무원은 1만 명이 넘고요. 서울 지하철을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랑 SH공사, TBS 등 산하기관 26곳도 서울시장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여야가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놓고 맞붙었었죠. 돌아보니 선거 전이 가열되던 3월 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LH 사태로 판세에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선거고 또 민주당이 공천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월 초까지는 그래도 박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또 4선 의원의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성과를 낸 이 박영선 후보의 인물론이 통했습니다. 네,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필패한다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달 2일이 이번 선거의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로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대형 악재를 만난 겁니다. LH 사태 일주일 뒤부터는 여야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고요. 이후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반엔 각종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했고 여론이 계속해서 나빠지자 이후엔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이른바 읍소 전략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과 너무 늦었다면서 부동산 분노를 정권 심판론과 연결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요인이 부동산 민심의 향방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럼 투표소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한 7시간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선거전이 끝난 상황에서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오늘 본투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놓고선 여야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민주당은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LH 사태로 실망하고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다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더 실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후보를 어떻게 서울시장에 또 앉히냐면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왔고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유세를 다니면서 바닥 민심은 다르다, 또 체감하는 민심이 여론조사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하루 이틀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심판 투표에 대거 나서서 투표율이 높다는 건데요. 특히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반응하는 2030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한 뒤 국민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시민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선거 공식이 좀 달라져서 투표율 높으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투표율 50%를 넘기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서울 투표율이 50%를 밑돌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서울에서 민주당 조직세가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최근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4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에 41명,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 구청장 25명 중에서는 1명 빼고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서 동원할 수 있는 표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조직을 총동원해서 서울, 부산에 사는 연고자랑 지인 찾기 운동도 했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서울 유권자가 총 840만 명인데 그중 50%가 투표를 하면 420만 명, 또 그중에서 50%를 득표한다고 치면 210만 표인 셈인데 앞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조직력을 총동원하면 그 정도 득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반면 국민의힘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민주당의 조직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50%가 넘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투표를 독려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민주당도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사과하고 읍소하고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외쳤던 민주당. 오늘은 최선의 후보 아니면 차선이라도 골라달라면서 투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선 여야 모두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길 거라고 안심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박빙이란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를 이끄는 이낙연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3%포인트 내외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위원장의 이게 희망사항 얘기한 거다라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 이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굳히기 전략 펴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각각 메시지를 냈는데 먼저 박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박 후보는 먼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했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검증된 능력과 실력으로 또 거짓없는 정직과 서울의 미래를 향한 진심으로 서울 시민 삶에 봄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직을 강조한 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거짓말 논란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또 거짓말을 심판하겠다는 시민들의 진심이 모이고 있다면서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오 후보도 반드시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선거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이 원하는 희망을 봤다면서 자신이 잘나서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라, 기회를 주겠다는 게 국민의 마음임을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대를 잘 통과하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결과가 어떻든 그 후폭풍이 아주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서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가능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서 제3지대를 흡수해버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을 해서 대권 채비에 나선다는 건데요. 경선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꺾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마저 큰 격차로 이기게 된다면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는데 대선 국면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개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표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모두 마친 오후 8시 반쯤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오후 8시 15분부터 나옵니다. 네, 저녁 8시까지 투표했던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밤 11시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당선자 윤곽도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